오늘은 현대제철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법, 탈법 사례들, 이유는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제 옆에 계신 분들의 옷차림과 모습을 봐서 현대제철 역시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노동자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큰 철퇴는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생존권을 뺏는 것이고요. 온 가족을 거리로 내쫓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다른 회사도 아니고 현대제철이, 정몽구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제철이 이런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드리고 국회는 향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론관에 함께 썼습니다. 현대제철은 11,956명이라는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이제 협력업체 노동자라고 해서 실제 근로계약은 협력업체와 하고 하지만 현대제철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제철하면 산업재해, 산재 사망사고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명의 노동자가 현대제철 한 군데, 한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얼마 안 되는 과태료 좀 물고 계속 위험한 사업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15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협력업체 노동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작업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또 만들어서 이러한 생존권과 사업장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라 주장을 하면은 이분들을 내쫓습니다. 협력업체가 위장표, 문을 닫아서 이분들을 자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협력업체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을 합니다. 온갖 불탈법의 정말 용광로가 현대제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11,000여 명의 노동자들, 현대제철의 54.5% 노동자입니다. 절반입니다. 이 절반을 이렇게 오랜 동안 회사에 헌신하고 이 일터를 통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노동자들을 계속 이용하고 부려먹고 내팽개칠 것인지 아니면 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서 이들과 상생을 할 것은 현대제철 좀 이제는 정신이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지만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저희가 법적인 물리적인 잣대를 대서 정신을 차리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현재 현대제철 협력업체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탄압과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직접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은 기자회견 낭독문으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에는 금속노조 충남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민구 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요, 금속노조의 서쌍용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장용관 수석부 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박재휘 사무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김신곤 대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일용 대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생생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규탄 발언까지 우리 조민고 지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지회장 조민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저희들 기자회견 하면서 좀 착잡하고 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제철 안에 많은 12,000명의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로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 150개 협력사, 9,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제철이 좀 선정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요. 올해 벌써 2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내용은 이렇게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 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법에 보장된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심각하게는 불법, 탈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현대제철, 현대차그룹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저임금 장시간에 계속 내몰리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 현대제철의 정규직 노동자는 4조 3교대로 전환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근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아직도 3조 3교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조 3교대란 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근무 체계고요.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근무 체계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산재 사고는 현대제철에서는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는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이 있습니다. 노동 3권이 부정되고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노동조합을 무력하기 위한, 조합원 가입을 탈퇴를 시키기 위한 이런 부당 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런 부당 노동행위 그리고 법에 저촉된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될 고용노동부조차도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 공장 안에 업체가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있는데 노동자에게는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 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무엇에 쓰여지는지 현장 노동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러한 조합원들을 해당 업체에서는 해고하겠다, 잘라내겠다,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7월 31일 날 업체가 변경됩니다. 현대제철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0일까지 1년간의 하청업체 계약기간입니다. 이 계약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폐업 공고를 냈는데 이 업체가 폐업 공고 내고 한 행동이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조합가입 탈퇴자는 탈퇴자를 중심으로 소장, 계장으로 임명하고 평사원인데 소장으로 진급시키고 함께 일하던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함께 일하는 작업조를 조합원조, 비조합원조로 나누고 또 이러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장 내 유령사원이 존재를 합니다. 원래 적정한 근무 인원, 흔히 이제 TO가 존재하는데 TO는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외부에서 일하는 인원 아니면 실제 일하는 인원과 그 다음에 등록된 인원이 다른 경우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의 일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장 노동자들이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증거 채집, 현장 노동자의 증언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근무체계, 하청 노동자들이 쉬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러면 산업재해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청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임금성으로 돌아가야 될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좀 어떻게 보면 법과 상식의 도를 넘어선 이런 행동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현대제철의 관리 감독의 부재, 이것은 하청 노동자를 산재로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로 피해를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법 집행을 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작년에 2번에 걸쳐서 특별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근로감독도 여러 차례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과 현장 노동자의 양심선언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은폐되고 있다는 것에 하청 노동자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엄정한 수사,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현대제철, 현대차 그룹의 정말 그룹의 관리 감독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 상권이 있다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을 다시 한번 그런 자본에게도 현대제철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얘기 들으시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나눠드린 자료 맨 뒷페이지만 보시면 아는데요. 이게 그 GTS라는 협력업체 사원에게 보낸 제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보시면 10월은 88만원, 11월은 34만원, 12월은 53만원, 이게 뭐냐? 월급 200여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가 이 중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이만큼의 금액을 회사 운영 비적으로 직원들이 다시 토해낸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매달 반복이 되자 이제 2014년 2월에 GTS라는 협력업체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회사 측에 정말 불법적인 일에 대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 회사 폐업, 그리고 노동조합에 이제 참여하는 그 어떤 노동자들만을 골라내서 이제 회사에서 내쫓고 탄압을 하고,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갑자기 평사원에서 차장 등등으로 승진시켜서 완전히 노동조합을 회사에서 없애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청인 그 현대제철이 과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요. 지금까지 현대제철 본청은 이제 협력업체의 그 노동조합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안 한다거나 위장폐업에 이제 협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늘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제철이 이러한 노동조합 탄압을 지시하고 위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원들의 월급을 줬다고 해서 이 GTS라는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은 기본이고요. 그걸로 시작해서 현대제철 본청의 이러한 문제까지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자리고요. 오늘 이런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금통노조의 서쌍용 부위원장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섰는데,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3개월 만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제철은 이미 조민구 지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재 1등 기업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5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몇 번을 기자회견을 하고 하지만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서론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불법 탈법 행위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판 가공 산해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는 2011년 10월부터 회사의 각종 행사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강제 반납시켰다. 회사가 처음부터 급여를 적게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도급비가 적정 비율에 맞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사의 불법 행위는 지난 2월까지 4년간 지속되어 오다 지난 2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하락된 기본급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로서 부당 이득 반환 책임 민법 제741조를 져야 한다. 이 회사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력을 외부의 계열 공장에 겸직시켜 공장 밖에서 일을 시켜온 사실도 드러났다. 원청에서 도급비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 중 일부를 빼돌려 계약 내용을 어기고 공장 밖 다른 곳에 근무시킴으로써 부당하게 이윤을 취득한 셈이다. 그렇다고 원청이 시킨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현대제철 내 하청 노동자들은 부족 인력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탈법과 불법으로 배를 채운 이 업체는 소속 노동자 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자 탄압의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노조 탈퇴자의 비조합원을 계장으로 평사원을 소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을 하였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해 일방적으로 교대 근무조 배치를 바꿨다. 그런데 이 업체는 7월 31일 폐업하겠다고 공고했다. 폐업을 보름 앞둔 업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는가. 업체 폐업을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보다. 회사가 비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면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위반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해 사업주의 명칭만 변경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위장표, 새로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재개혁 과정에 조합원들과의 재개혁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것은 이 회사뿐만 아니다. 어느 업체는 유령 사원이 존재하는가 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도 아직도 기본시급이 4,580원인 업체가 있으며 운송장비 업체는 주휴일도 보장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현대제철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휴일 없는 연속노동, 끊이지 않은 산업재해, 해마다 반복되는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이어 불법 위법 행위가 만연한 공장이 됐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선 고용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수차례 수시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오늘 우리가 폭로한 불법 행위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태도도 문제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불법 탈법을 일삼는 하청업체를 비호하거나 하청업체를 앞세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었다. 원청사의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하청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들은 노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문제도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법 탈법 행위나 노조 탄압을 자행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원청사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7월 24일 제국금속노동조합 서정치 민주연합 회원 장한 이상입니다. 네, 뭐 오늘 하루 다들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째라는 그 엄중함들을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다 공감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말합니다. 100일 동안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렇듯 고용노동부는 계속 현대제철과 같은 재벌 대기업 사업자 안에서 정말 무고하게 너무 덧없이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살릴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뀌었고 결국 2기 내각은 실패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뀌었는데요. 현대제철에 대한 어떤 조치로서 정부가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안전한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판가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근로감독을 다시 즉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발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요. 책임자가 처벌되고 정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터를 잃은 이 노동자들이 다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돌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달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바꾸는 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노동자들과 현대 비정규직지의 조합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회에서 이 나라를 바꾸도록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